자, 26번 26? 상이냐? 네. 사상이에요. 하나 빼고. 네. 자, 뭐가 어려워서 그런가? 줄지 말라니까. 상이라고. 그냥 풀어. 자, 이걸 만족시키는 정수가 3개가 되도록 하는. 어? 아, 이게 내가 저번에 대표 문제 풀어줬구나. 아, 그러네. 자, 만족시키는 정수 x가 3개가 되도록 하는 이래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인수분해가 돼. 좀 작다 방향이니까 작은 근과 큰 근 사이에 있는 게 답이 나오잖아.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거 0만 되는 값이 0이고 이거 0만 되는 값이 마이너스 4분의 p인데 마이너스가 붙어있다고 음수라고 생각하는 찐따가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무슨 문제가 생겼어? 둘 중에 누가 큰 근이고 누가 작은 근인지 알아볼라? 모르지. 뭐 어떻게 풀어야 돼? 그거 잡을 때 원래대로는 그때 배수 관계이기 때문에 크다 작다만 할 게 아니라 같을 때도 원래 고려를 해야 돼. 근데 첫 번째 같으면 어떻게 될까? 둘이 답이요. 얘랑 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4분의 p가 0이면 어떻게 될까? p가 0인 거지. 그럼 p에다가 0을 집어넣어. 그럼 주어진 식이 어떻게 돼? 4x 제곱은 이렇게 되지. 그럼 x 제곱은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야. 그래서 부등식의 해는 혹은 네? 올 0. 아, 자꾸 얘기하는데 그래프를 머릿속에 그리라니까. y는 x제곱은 이거 아니니? 이차 함수가 x축보다 밑에 있거나 만나야 돼요. 밑에 있지 않 밑에 있을 수는 없죠. 근데 만나는 건 0일 때 하면 돼. 0. 맞아? 네. 그래서 이 부등식의 해는 x는 0이야. 근데 정수가 3개가 돼야 되는데 정수가 하나밖에 안 되니까 문제 조건하고 안 맞죠. 그럼 패스. 이렇게 하는 거야. 됐니? 그 다음에 p가 만약에 자 이거 마이너스 4분의 p가 크면 해가 어떻게 되거든? 0이 작은 거죠? 그럼 작은 근과 큰 근 이렇게 해가 나오는 거죠. 맞냐? 세 번째 케이스는 당연히 반대겠죠. 이때는 작은 근과 큰 근 사이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 근데 이제 뭐라 했어요? 정수 x가 3개가 돼야 된대. 어떻게 풀래? 요게 해가 나왔으면 정수가 3개가 되려면 수직선에다가 한번 대입을 해봐봐. 0부터 시작이잖아. 정수가 총 3개가 들어가려면 0, 1, 2까지만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럼 요 숫자가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존재해야 돼? 요거는 2학년 1차 부등식 때 했던 거다. 자, 마이너스 4분의 p가 2는 괜찮죠? 3이 되면 큰일 나죠? 3이 되면은 범위의 정수 3까지 들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지. 맞니? 자, 그래서 p의 범위를 찾아보면 마이너스 4를 곱하고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자, 얘는 반대다. 0보다 작은 범위이기 때문에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까지만 들어가야 되겠지. 자, 그럼 요 값이 될 수 있는 건 마이너스 3은 안 되죠? 마이너스 2까지 되죠. 자, 양변에 마이너스 p 곱하면은 마이너스 4 곱하면은 자, 얼마야? 8? 뭔가 이상하다. 아, 맞구나.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니? 자, 그럼 이제 뭐 구하는 거예요? 정수 P의 최대값과 최소값이래. 자, 그럼 답이 뭐가 나온 거냐면 이거 2개 나온 거야. 그럼 정수 중에 가장 큰 건 얼마입니까? 여기 11까지 들어가죠. 가장 작은 정수는 여기 얼마? 마이너스 11이죠. 됐네요. 자, 그래서 2개 빼면은 22 한 번이다. 자, 정리. 오늘 하시고. 그럼 속도감 있게 할 거니까 빨리 좀 적어봐. 오늘 이걸 다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참나. 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쉬운 거 그냥 니네 보고 하라고 할 거야. 정 안 되면 토요일 날 이거까지 다 할 거다. 그날은 최상위는 그리고 최상위를 할 건데 얘기했지 토요일 날 할 건데 그날은 경우의 수 남은 걸 싹 풀고 확률 기본 문제까지만 할 거야. 확률 남은 건 다음 주 중에 쟤네는 시험 범위가 확률이 다 안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쟤네는 그냥 따로 하고 우리 반끼리만 따로 그냥 다음 주부터 시험 대비잖아. 그때는 우리 반끼리만 정규 수업 시간에 그냥 할 거야. 확률 남은 거. 생각보다 확률까지 다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싹 다 할 건 아니기 때문에 많이 오래 걸리진 않을 거야. 근데 문제는 질문 받는 게 문제인 거지. 6시에 가겠다. 내가 봐도 6시까지 할 각오 네. 있어야 돼. 내 생각에. 괜찮아 3번 쉬어.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시험 때이기 때문에 알겠지만 수업 전에 와가지고 시험 봐야 돼요. 야 근데 네. 확률이 아직 복습이 안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첫 주는 빼줄게. 아니 첫 주까지 그런가? 확률을 다음 주에 하면은 최상위가 끝난 다음부터 시험 봅니다. 알았죠? 빨리 와서 봐야 돼요? 저번에도 빨리 왔잖아. 그것도 비가 하기 싫어가지고. 기억하지? 일단 아마 다음 주 화요일 날 확률을 아마 할 것 같고 그럼 목요일이나 토요일부터는 일찍 와야 돼 시험. 토요일은 못 가나?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은 선생님이 일정이 있어서 딱 정규 수업만 할 거예요. 내가 어디 가야 돼가지고 원래 수업을 좀 땡겨서 하려고 했는데 저 아침 일찍 하는 걸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했어요. 그냥 싫어. 국어는 빠져요. 내가 그래. 아니, 내가 조정했어. 그러니까 니네는 딱 정규 수업 2시간만 할 거야. 물론 토요일부터 시험 보게 되면 일찍 와서 시험 봐야 된다. 늦어도 토요일부터 시험 볼 거야. 빠르면 목요일부터. 근데 저 학원이 끝나면은 1시 반인데. 오자마자 와서 봐. 근데 저 점심 먹어야 돼. 먹지마. 아니 아침도 안 먹고 다니는데 점심 먹어야 할 거. 그러면 숙제할 때 그 전날 미리 풀어놔. 너. 음. 그날만 예외적으로 하게 해줄게. 토요일만요. 어디 학교 보는지 내가 알려줄 테니까. 알았지? 네. 집에서 풀어오라고. 시간 정해서 풀어 되도록이면. 네. 자 됐죠? 다음 몇 번이니? 30번. 얘도 상이냐? 자 얘기했잖아. 2차 부등식인데 최고 차역에서 문자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죠. 근데 얘는 A 값이 0이 될 수는 없죠. 괜찮니? 그걸 만족시키지 않는, 자 다음을 만족시키지 않는 이래요. 근데 그 값이 오직 K뿐이래. 숫자야. 무슨 얘기야? 어떤 식의 모양이 돼야지만 그 부등식의 해가 만족시키지 않는, 다시 말하면 부등식의 해가 아닌 거지. 어떨 때 이런 일을 벌어질까? 10을 봐봐. 일단 마이너스 붙어 있다고 최고 차항에서가 음수라고 생각하는 건 적절하지 않고요. 2차 부등식 그래프, 2차 함수 그래프를 이용해서 분석하는 건 경우의 수가 암만 많아봤자 6개라 그랬잖아. 뭔지 잘 안 보이지? 다 해봐야 돼. 그러면 잘 들어. 아래로 볼록이라면 해를 그냥 다 구해봅시다. 위로 볼록이라면 자, 위치 관계가 어찌 됐든지 간에 내가 말하는 건 뭐예요? 2차 함수 그래프는 x축보다 밑에 있어야 돼. 얘는 이쪽. 그럼 질문. 해는 자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와 베타 사이 맞아? 맞지? 근데 내가 말하는 건 이걸 만족시키지 않는 x값이 특정 숫자 하나밖에 없어요. 저걸 만족시키지 않는 x값은 뭐야 그러면? 이걸 제외한 나머지 숫자지. 이 범위 안에 들어가지 않은 x값은 이 부등식의 해가 아니잖아. 그럼 이걸 만족시키지 못하는 거잖아. 맞아요? 근데 특정 k값 하나냐고. 아니잖아. 얘를 제외한 모든 실수가 다 되죠. 하나가 아니지. 그럼 패스. 얘는 아래 안 그려져 있죠. 교점도 없죠. 그러니까 교점도 허용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건 해가 있다 없다? 해가 없지. 얘도 없지. 밑에 안 그려져 있잖아. 그럼 반대로 얘기하자. 이걸 만족시키지 않는 x값은 반대로 생각하는 거니까 모든 실수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얘는 x축보다 밑에 그려져 있는 영역은 알파보다 작은 x값과 큰
베타보다 큰 x값이잖아. 자, 마찬가지. 저걸 만족시키지 않는 x값이 딱 하나야? 아니죠. 얘는 105분 밑에 그려져 있지. 언제 빼고? 꼭지점 빼고. 그 값을 알파라고 하면은 답이 뭐라고 써야 돼? 알파 빼고 다 되지. 얘는 싹 다 밑에 그려져 있죠. 100% 성립되죠. 얘는 모든 실수. 그러면 여기서 나타나. 자, 알파 빼고 다 된다며. 그럼 반대로 이걸 만족시키지 못하는 x값은 알파지. 이거야. 이거 찾는 거야. 6개 중에 하나라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근데 요령이 생기면 머릿속에서 6개를 스캐닝을 딱 해서 딱 이거 골라서 풀게끔 연습이 된다는 거. 알겠어요? 알겠니? 자, 그러면 x값이 50k 뿐일 때 결국에는 우리는 요거 택해서 풀어야 된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 그림 잡고 그 다음에 어떤 조건 세웠어요? 위로 볼록이기 때문에 최고차항에서의 부호는 음수가 돼야 된다. 맞나? 두 번째 판별식 썼죠. 한 점에서 만나고 있으니까 안에 이제 마이너스 AC가 0이 돼야 되지. 맞니? 자, 그럼 이거 풀면은 A가 양수다가 되고 이거는 뭐예요? 뿔마오죠? 그럼 두 가지 동시 만족하는 거 찾아야 되겠네. 노란색을 만족하는 그래프는 맞아요? 그럼 뭐 써야 돼요? 양수만 써야지. 됐냐? 네. 자, 그럼 이거 보면 A랑 다 구하는 거구나. 이게 A고 K는 이거잖아. 뭐 찾으면 돼요? 5를 대입해. 이거지? 좌변. 꼭지점에 접하는 거잖아. 어떻게 하면 돼요? 꼭지점에 정확하게 저건 꼭지점에 무슨 좌표? X 좌표죠. 그럼 막 배운 대로 해봐. 뭐 쓸래? 아무거나. 꼭지점에 X 좌표 어떻게 구할 거야? 축의 방정식하고 똑같잖아. 축의 방정식 공식은 기억나요? 마이너스 2a분의 b였죠. 그래서 축을 구하면 된다. k가 축의 방정식이다. 자, 마이너스 2a분의 b. 오케이? 그러면 10분의 10이냐? 1이지. 됐지? 자, 그래서 두 개 더하면 6이에요. 자, 정리. 34번. 생각 좀 해보라고 했더니 그냥 다 물어보고 앉아있네. 야, 이거는 질문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닌데 어쩜 다 질문을 이렇게 하는지. 교육감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나도 몰라요. 자, 할게요. 저 그림을 굳이 다 그릴 필요는 없어. 노란색 네모 찾는 게 핵심이에요. 갑니다. 저번 힌트 드린 대로 최고 차익에서 문자가 있으면 0보다 클 때, 작을 때, 0일 때 3번 나눠서 푼다. 맞아? 양수일 때. 즉 말하면 뭐지? 그러면 가정했어. 자, 이제 뭐 구하는 거였니? 해가 존재를 해야 된다. 자, 최고 차익 개수가 양수라는 얘기는 아래로 볼록입니다. 옆에 그림 있으니까 재탕합시다. 해가 존재만 하면 돼. 맞죠? 그럼 뭐만 조심하면 돼요? 해가 없다만 아니면 되는 거지. 괜찮음. 아래로 볼록 그래프는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된답니다. 그림을 보세요. 아래로 볼록 그래프 중에서 해가 없다가 있었어, 없었어? 아니, 내가 말하는 건 이걸 읽으라는 게 아니야. 아래로 볼록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잖아요.
위에 있는 구간이 저 세 가지 그림이 몽땅 다 존재하죠. 위에 있다. 저건 작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해가 없다고 했으나 얘는 크다잖아. 크다. 부동호 방향 반대요. 저걸 읽지 말라고 그림만 보세요. 그림. 헷갈리네. 해가 없다가 되려면 아래쪽에 미안 위쪽에 그림이 안 그려져야 되는 거잖아. 하나도 싹 다 위에 그림이 그려져 있지 조금씩. 네. 일부분 또는 얘는 해가 없다가 S부터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그러니까 얘는 100% 해가 존재해. 그럼 결과적으로 뭘 이끌어낸 거야? 자 지금 찾는 건 A 값 찾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전제 조건으로 깐 요게 문제가 없다라고 넘어가면 돼. 야. 왜 그러는 거야? 자, 이씨. 뭘? 아, 또 건드린 것 같은데 저희가 그냥 이씨. 아무래도. 저 귀찮게 할 거야? 돌아갔잖아, 이씨. 그렇게. 자, 다음 두 번째. 자, 최고 초항에서가 0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0이 돼도 상관없죠? 이유는 2차가 아니라 2차라고 안 써있잖아. 그래서 얘는 최고 차항에서가 0인 경우도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그럼 A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죠? 이건 어떻게 해요? 대입해. A에다 마이너스 1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 2차항, 1차항 올라가고 좌변은 3밖에 없다. 이상한 거 없어? 이게 말이 되니? 안 맞지? 뭐 이건 식 자체가 논리적 오류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마이너스 1은 말도 안 돼. 이거 넘어가면 돼. 세 번째, 최고차의 개수가 없을 때, 응? 그럼 위로 블록이지. 네. 자 보세요. 위다 크다가 생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림은 위 x축보다 위에 그려져 있는 거 보이죠? 두 번째 그래프부터는 없죠. 세 번째 그래프도 없죠. 그러면 이 문제에서 조심해야 되는 거는 얘랑 얘는 해가 없다지. 맞아요. 그럼 뭐를 만족시켜야 돼? 요 그림을 만족시켜야 돼. 자, 그럼 저 그림에 해당하는 건 뭐랑 못 따진다 했어. 초고 차항에서의 부호와 판별식이라고 했잖아. 자, 근데 이미 초고 차항에서의 부호는 따졌어요. 그럼 해야 되는 건 판별식만 하면 되지. 자, 플러스 3 이렇게 돼. 자, 그게 뭐가 돼야 돼? 두 점에서 만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답은 부실비를 가져야겠지. 자, 계산하면 이렇게 나와요. 근데 마지막에 뭐였어? 전제 조건의 범위랑 겹치는 거 찾아야 되죠? 자, 내가 전제 조건을 깐 건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요. 둘 중에 이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건 해가 아닌 거죠. 이거 안 들어가지? 얘는 들어가죠? 그래서 얘만 오케이라고 해야 돼. 자, 그럼 답은 이것도는 2. 됐어요? 됐어요? 자, 그럼 뭐 구하는 거야? 이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거. 뭐 안 들어가냐? 마이너스 2가 안 들어가죠? 답은 2번이네. 정리. 내가 2차 보듯이 돌아와서 모든 문제를 그래프로만 풀었다. 그러니까 니네가 느끼고 가야 되는 건 그래프의 중요성이에요. 오늘 숙제로 나가는 12번 유형부터도 그래프로 풀어야 돼. 반드시. 특강은 높은 확률로 월수금 중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학원 나중에 방학 때쯤 되면은 시간 조사를 좀 할 건데, 일단 특강은 12시부터 2시까지로 거의 정해져 있어요. 사실 다른 시간에 선생님이 수업이 있어서 불가능해요. 월수금 중에서 월금을 하거나 수금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좀 날짜를 정할 건데, 일단 좀 상황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미안한 부분은 이제 약속을 한 건데, 얘네들하고 부모님한테도 말씀을 드린 상황입니다. 시간이 겹치는 거 물리적으로 좀 힘들어. 그렇다 일주일에 한 번만 하자니 이론상 토요일은 할 수 있잖아. 할게요.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횟수가 너무 적어.
불가능. 그 일주일 단위 특강은 숙제를 밀어놓고 안 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라도 할 거면 나 무조건 일주일에 2번을 할 거거든. 니네가 영어 시간이 안 겹치면은 할 수 있는 거고 일단 한 만약에 12시부터 2시 사이에 영어 학원 있다. 보통 좀 일찍 하지 않냐? 아니야? YLS는 안 그래? 시간이 안 바뀌어? 방학 때랑 학기 중이랑? 그러면 항상 저녁에 했어? 저요? 잘 모르죠. 왜 몰라? 네 학원 한 번만 금요일만 바뀌었어. 금요일만 시간이 바뀌었다고? 금요일만 시간대가 땡겨졌어? 엄청 아침에 했어. 10시였어. 넌? 똑같아? 안 겹치면은 일단 생각나면 월수금 중에 하는 걸로. 자, 일단 데리고 보면 무엇이냐 이제 38?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주일도 있고. 모든 실수 x에 대한 성립이래요. 이거는 부등식의 해가 모든 실수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똑같아요. 얘도 최고 차익에서 문자가 떠있기 때문에 원래는 양수일 때, 음수일 때, 0일 때 수가 나누는 거예요. 자, 근데 이번엔 0일 때 먼저 한번 해봐. 주어진 식에다가 m값에다가 2를 한번 넣어보세요. 그럼 당연히 첫 번째 2차항하고 1차항 날아가는 거 보이죠? 근데 아까랑 다른 점. 이렇게 만들어졌지. 아까는 부등식이 말이 안 됐지. 근데 이번엔 돼요. 되죠? 보면은 m값으로서 m값으로서 2가 이번엔 되는 거야. 지금 못 찾는 거야. m의 범위 구하는 거야. 다음 두 번째는 자 0보다 클 때와 작을 때를 나눠서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똑같지 않냐 풀이가? 근데 얘부터 해볼게. 머릿속에 그래프를 떠올려. 위로 볼록이죠? 위로 볼록, 이거 시간 났었네. 자, 위로 볼록 그래프가 2차씩 해놓고 이렇게 써있잖아. 위로 볼록 그래프가 x축보다 커야 돼. 근데 모든 실수가 돼야 돼. 그럼 무슨 소리야? 모든 x값에 대해서 위로 볼록 그래프가 x축보다 무조건 위에 그려져야 되는 거야. 가능하니? 항상 위에 있어요? 항상 위에 있어요? 위에 있지도 않죠? 항상 밑에 있죠. 그럼 모든 실수가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안 만들어지니까 패스. 이런 거. 자, 아래로 불러오기 때문에 언제 모든 실수가 만들어질까? 무조건 위에만 그려져야 되는 거야. 그럼 하나밖에 없어요. 만나면 안 되잖아. 동호가 없으니까. 맞지? 따라서 이 그래프 찾는 거야. 그 다음에 뭐 따지는 거야? 그래프의 모양. 이미 아래로 불러오는 건 체크했어. 두 번째는 판별식. 교점이 없습니다. 실근 존재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위에 있다고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고 하는 찐따가 있다고 내가 저번에 얘기했었잖아요. 기억 안 나? 자, 그래서 짝수 판별식이 또 되죠. 자, 그래서 뭐가 돼야 돼? 한 점에서 교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네. 0보다 작다가 돼야 되는 거지. 자, 풀게 되면 2부터 6까지라고 나와요. 자, 그럼 조심해야죠. 응? 이거 맞는데? 이거 좀 풀어보자. 자, 이거 때 인수분해가 되네, 이거 저면. 그치? n-1로 묶고. 그럼 n-2 빼기 4니까, 맞구나. 맞네. 이건 문제가 재미없게 나왔어요. 원래 뭐 찾아야 돼? 전제 조건하고 공통범위 찾아야 되죠. 근데 저 전제 조건에 이거 다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싹 다 들어가죠. 그러니까 두 번째 아래로 블록일 때 찾은 건 이게 맞다. 최종 답은 파란색 두 개 같이 써야 되지. 따라서 2가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2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다. 이거 2차 부등식이라고 생각하고 푸는 애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이 풀이를 안 하는 거야. 그럼 답을 어떻게 쓰겠어? 이것만 쓰는 거야. 그래서 틀려. 실수하면. 알겠죠? 자, 그러면 범위 구하는 거니까 답이 되네 이거야. 자, 정리해봐. 풀이가 다 똑같아 지금 하는 게. 자, 41번, 42번. 이거 하고 쉬어야 되네, 두 개. 유형이 11개였어 근데 남은 다 못하면 소리를 한다 했잖아. 대체 개념 정리 혹시라도 안 했으면 해와야 된다. 뒤에 거 못 알아듣는다. 뒤에 실근의 부호, 근의 분리. 보냈나? 보냈을 거야. 좀 보냈어요. 좀 책이 의아한 점이 하나 있는데 마지막 유형이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 지금. 저희 바이브는 언제 그러니까 말이다. 일단 1차 부등식하고 2차 부등식은 시험 끝나고 복습용으로 쓸 거야. 그래서 내가 숙제를 안 했어. 실력 따지기는 풀어야 되는데 그건 다음 주에 해야 돼요. 다음 주에 하던가 하자. 토요일은 재상현이랑 바쁘고 이럴 때 해야 돼. 그리고 화요일에 넘어가면은 화요일까지 화요일 하겠다. 토요일날 확률 해야 돼. 그러면은 재상현. 목요일. 다음 주 중에 해야지. 근데 토요일은 보충을 못하니까 어쨌든 화요일, 목요일 중에 해야 돼. 자, 봅시다. 어쩌죠? 자, 해를 갖지 않아야 된답니다. 쉬운 거예요. 2차 부등식인데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보다 아래 그려지길 바라는 거잖아. 해가 없대.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 아래 안 그려져야 되는 것이. 아래로 몰려오게 된다. 그러면 세 개의 그림 중에서 아래쪽에 안 그려지는 그래프는 얘랑 이거밖에 없죠. 아래. 오케이? 등호가 있었다면 어떻게 풀어야 돼? 이때는 해가 있는 거지. 만나는 요즘 하나. 그때는 이것만 생각해야 돼. 얘는 등호가 없어. 이것도 해가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래서 다 풀었습니다. 이게 다요. 두 식을 한꺼번에 표현하는 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녀석은 판별식이 0이죠.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작다죠. 그래서 주어진 식의 판별식을 계산했을 때 작거나 같다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럼 계산하게 되면 이거는 자, 최대값, 최소값. 차를 계산하면 8이 나와. 아니 나 차냐? 아, 8이구나? 그건 0이야. 차인 줄 알았어. 자, 다음 거 하고 시작. 잠깐. 여러 가지 방정식 때랑 다르게 쓸 게 많이 없지 않니 그래도? 네. 그냥 좀 지저분해요. 문제. 수학상에 처음 나온 게 언제였지? 뭐라고? 수학상에 처음 나온 게 언제였어요?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 3학년 2학기가 엄청 빨리 나와. 기억이 안 나. 언제? 그 이름 수학 상이에요. 응? 그냥 고1 수학 이렇게 하면 되지. 그 제목은 통합 수학으로 돼 있어. 이게 25학년도부터 또 개정되는데 그때는 공통 수학으로 바뀌더라. 그게 개정된 거 아까 뭐 생긴다는 것도 얘기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 어떤 행렬 다시 부활한다 그러고. 행렬이 뭔지 모르지? 선생님 때 배웠다가 역사성으로 사라졌는데 다시 부활했어. 쌤때 배웠어.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어. 거의 20년. 30년 그거 왜 없앴냐면 이거 몰라도 되니까 없앤 거야. 심지어 그 문제 나오지도 응용 문제조차도 안 나왔어. 사장시킨 거야. 근데 사장시킨 걸 다시 부활시켰어. 왜 그러는 거야? 쓸 거면 계속 쓰던 거.
그거 없어졌길래 뭐 그럴 수 있어 나 그런 생각했어. 왜? 그게 행렬이 쉽게 따지면 엑셀이에요. 엑셀에서 표 계산 다 해주잖아. 네. 컴퓨터가 다 해주니까 뺀 거야. 그냥 웃자고 얘기하면 굳이 거기 있는 계산 툴을 몰라서. 이게 약간 방정식 같은 거야. 행렬이 숫자를 이렇게 쓰면 이게 이 박스 안에다가 뭐 숫자 넣는 거예요. 근데 이거 그 행렬끼리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돼 있어. 근데 그게 그지 같아. 나도 오랜만에 하는 거 이게 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행렬이가 행이 뭐냐? 시에서 행이라는 단어 알죠? 줄. 이거 열은 이거. 그래서 이거는 3행 3열이에요. 부를 때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를 때 3 곱하기 3이 써 있어. 어쨌든 이거 안 한 지 오래됐어. 나도 까먹을 정도니까. 안 했어. 이거 없어진 지 언제 그래? 왜 그런지 모르겠어. 선도 다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오. 물론 걔네들은 나보다 머리가 좋으니까 기억하겠지. 난 전공이 아니잖아. 자, 봐봐. 보세요. 얘도 부등식이니까 초고 차항에서 0일 때 고려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집어넣읍시다. 마이너스를 넣으면은 세 번째 풀죠? 해줘야 되냐, 솔직히 말해서. 안 되지? 네. 그러니까 이거는 패스. 두 번째는 이제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를 따져야 되는데, 자 아까 말했듯이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길 바라는 건데 해가 존재하지 않으려면 똑같잖아. 위에 안 그려져야 되는 거지.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중에서 무조건 위에 그려지는 건 뭐예요? x축보다 위에 무조건 그려지는 거. 아래로 볼록이에요. 위에 그려졌잖아. 위에 그려졌잖아. 모든 것은 해가 없다가 없어. 안 생겨. 위로 볼록은 무조건 위에 안 그려지는 거. 이거랑 이거도 되죠. 포함한. 등호가 없잖아요. 그럼 만나도 해가 없는 거지. 맞아 안 맞아? 맞죠? 만약에 이거였다면 만나는 거 딱 하나 해가 되는 거지. 괜찮아? 근데 등호가 없기 때문에 여기 만나는 포인트가 해가 아니다. 따라서 둘 다 해가 있다 없다? 없다고 이거야. 따라서 이 문제는 뭐를 찾아야 돼? 순서상으로는 아래로 볼록일 때, 위로 볼록일 때를 경우의 수를 추려서 풀어야 되는 게 맞지만 경험을 해보면 아래로 볼록은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자, 따라서 바로 아래로 볼록이 아니라 위로 볼록이라는 거를 검증하고 이것만 펴겠다. 자, 됐니? 그럼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면 돼요? 그래프의 모양을 추려냈으니까 판별식이죠. 한 점에서 만났으니까 판별식이 0이고 교점이 없으니까 0보다 작다. 따라서 이 녀석도 판별식을 계산했을 때 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지. 자, 아까랑 또 계산도 똑같네요. 인수분해 되죠. 자, 마이너스 1부터 이거 마이너스 7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근데 마지막 고려해야 되는 거 뭐 있었어?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 안 들어가는 유일한 숫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안 들어가지? 자, 따라서 요것과 요것만 추려냈을 때 요게 돼야 되는데 요게 돼야 돼. 자, 여기서 아까 K가 마이너스 1이면 안 됐죠? 그럼 답은 이거야. 근데 만약에 여기서 K가 마이너스 1도 포함이 됐다면 요 계산할 때는 K가 마이너스 1이 제외됐다가 여기에서 있었던 마이너스 1을 다시 또 집어넣어야 되는 거야. 그럼 최종 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지. 이 문제는 마이너스 1이 안 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주황색이 답이다. 자, 몇 번에 있냐? 왜? 이거 이상하네. 그러네. 뭐지? 일본이라 더비. 아, 맞다.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죠. 미안해.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였죠. 말 잘못했다. 이게 되죠. 왜 그러냐? 부등식을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얘기는 해가 없는 거잖아. 예? 이거 만족 못했다며. 말이 안 된다며. 말이 안 된다는 얘기는 부등식에 해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이거 자체가 이미 해가 없다니까. 이 문제에서 원하는 해가 없다를 만족하지. 말 잘못했어. 미안해요. 따라서 얘도 됩니다. 그럼 아까 말이 C가 됐네요.
여기 계산할 때는 마이너스 1이 빠졌다가 저기 있는 마이너스 1과 같이 답을 써야 되기 때문에 최종 답은 원상복구가 된다. 자, 됐죠? 이거 왜 해가 없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했습니다. 몇 번이니? 1번이네요. 자, 12번은 제한된 범위에서 성립비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일단 어떤 얘기냐면, 제한된 범위에서 푸는 거를 2차 함수에서 한번 해봤었죠. 기억나요? 그때는 축이 제한된 범위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따라서 풀이가 나눠졌는데, 얘도 쓰기는 쓰는데, 본질이 뭐냐면, 그래프예요. 니네가 앞에까지 풀었던 주된 이유가 12번 유형을 위해서라고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럼 대략적인 개념은 뭐냐면, x축이 있어. 아래로 볼록 그래프가 있어. 근데 x값의 제한된 범위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이라고 제한된 범위를 뒀어. 그럼 질문. 이 그래프를 fx라고 할게요. 그러면 2차 함수가 0보다 크다. 네? 를 풀게 되면 여기 봐. 0보다 크다를 풀게 되면은 전체 그래프에서 봤을 때는 항상 위에 있지 않죠? 맞아요? 항상 위에 있지 않죠? 근데 노란색 제한된 범위에서 뭐가 어때? 무조건 위에 있지. 이런 거 찾는 거야. 그냥 제한된 범위가 없으면 항상 위에 있지 않는데 특정 범위 안에서만 성립을 시키게끔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분석하겠다. 공식이 있을까요? 없어. 다 그려봐요. 알겠지? 거기 뭐 네오박스에 이상한 거 써있는데 그거는 거들떠도 보지 마세요. 앞만 놓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 그려봐야 되는데 간단한 거는 43번하고 오히려 44가 더 어려운 건데 45는 할 수 있고 46은 번호마다 질문하겠지. 자 봅시다. 44 해줄게. 제한된 범위가 0부터 5까지인데 아래로 고릅니다. 근데 우리 지금까지 푼 거 2차 보듯이 보면 우변에는 항상 0이었죠. 즉 x축이었죠. 근데 얘는 9라고 써있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할까? 0으로 바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좌변으로 넘겨. 이게 편한 거야. 9가 있는 거고. 자, 어쨌거나 넘겼다고 좌변이 2차 부등식 이건 변화 없잖아. 맞죠?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아래로 볼록인 것까지 알고 아래로 볼록이 x축보다 밑에 있거나 만나길 바라는 건데 자, 뭐라고 했어? 다음 범위 내에서만 봤을 때 마치 이 노란색 범위 내에서만 봤을 때 그게 무조건 성립이 돼야 된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면 돼? 아래로 볼록이 있고 제한된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0부터 5까지예요. 자, 근데 이거 문제가 뭐냐면 이거 그래프를 대략적으로는 아래로 볼록 외에는 그릴 게 없어. 예? 근데 어쨌거나 0보다 작거나 같다고 해야 되잖아. 작거나 같다 무슨 뜻이었어? x축보다 밑에 있던지 만나야 된다고 했다. 그러면 0부터 5까지 범위 내에서 봤을 때에만 무조건 밑에 그려지던지 만나길 바라는 거란 말이야. 잘 봐라. x축이 있고요. 0부터 5까지 제한된 범위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아래로 볼록을 어딘가에 그려볼 거야.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저 노란색 범위 내에서만 봤을 때죠. 아래에 그려져 있거나 만나길 바라는 거야. 그러면 하나 그려볼게.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냐 안 되냐? 안 되지. 아니 무조건 밑에 있어야 된다니까. 노란색에서만 봤을 때. 만나는 것까지는 허용이야. 이건 해가 없죠? 없죠? 그럼 어떻게 그려야지만 항상 성립되는 거야? 이거는 돼야 한다. 되죠? 노란색 범위 내에서 무조건 밑에 있잖아. 또 하나. 이건 돼야 안 돼. 만나는 것까지 허용이라고 했지? 그럼 얘를 또 이건 돼야 안 돼요. 되죠? 밑에 있잖아. 또 이건 돼야 안 돼요. 되죠? 오케이? 여러 가지 중에 몇 개만 그려봤어. 그러면 저기 있는 흰색 그래프 두 개와 주황색, 파란색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조건이 뭘까요?
흰색 보세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5지? 5 맞지?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만난 지점을 보니까 딱 x에 걸쳐있지.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이 점들의 함수 값들 이 0이야. 근데 얘는 어때? 흰색, 이 흰색. 좌표가 어때요 이번에? 음수죠? 뭐가 음수야? 아까는 0이었던 애들이 이번엔 음수 쪽이죠. 뭐가? F0도 음수고 F5도 음수야. 그렇게? 주황색은 어때? 둘 다 음수죠? 그러면 재탕을 낸다. 파란색은요? 둘 다 음수죠? 여기 여기 얘도 똑같이. 그럼 이걸 한 방에 아우르로 표현은 뭐라고 하면 될까? F0은 0이어도 되네? 음수도 되네? 둘 다 쓰면 되는 거지. 두 번째, F5도 0이어도 되죠? 자, 이해됐어요? 0이어도 되죠? 그리고 0보다 작아도 상관이 있다 없다? 사이즈가 맞지? 0보다 작아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도 0보다 작거나 같다를 풀면 돼. 이거를 뭘로 찾았어? 공식이다? 아니다. 그림으로 풀어야 돼. 야, 이해됐니? 그래서 이렇게 푸니까 앞에서 풀었던 거랑 차이점이 이제 생겨요. 뭘까요? 가장 큰 차이점이. 아까 풀다 보면은 다 판별식 쓰지 않았니? 얘는 쓸 필요 없어요. 그게 차이점이야. 근데 생각보다 공부 안 하는 애들은 여기 유형도 판별식 붙었어. 판별식.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로. 자, 그럼 계산하면 돼요. F형은 자, x에다 0 넣은 거잖아. 자, 저식이죠. 0 넣으면은 a제곱 마이너스 9밖에 안 남네요. 이거 풀면 되고 x에다가 5 넣은 거는 자, 5 넣은 거, 5 넣은 거. 자, 넣으면은 25 플러스 10a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9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거 풀 수 있죠. 얘는 이수분해 되냐? 28로 되죠? 맞니? 자, 그래서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8이구나. 마이너스 8부터 마이너스 2까지 이렇게 돼. 답은 어떻게 써야 될까요? 이거 나왔잖아. 공통 부분이어야 돼. 왜? 내가 아까 뭐라고 설명했어? 얘들아, 흰색은 이거랑 이거지? 라고 하기 무슨 뜻이야? 얘도 만족하면서 동시에 같이 만족해요. 경우의 수로 따지면 곱의 법칙. 그렇다고 이 범위랑 이 범위를 곱하느냐? 그건 아니고요. 그거는 경우의 수를 셀 때나 곱하는 거고, 개념적으로 봤을 때 동시에 발생하는 개념은 공통범위 찾아야 돼요. 공통. 근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수학 하에 나오는 집합과 명제에서 교집합, 합집합 얘기할 때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다? F0의 조건과 F5의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다시 말하면 공통범위 찾으셔야 돼요. 자, 겹치는 거 어디 겹치니?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2죠. 맞지? 그쵸. 자, 범위만 구하는 거니? 답이네요. 자, 정리해 보시오. 위에 있는 두 문제, 아래에 있는 거 다 그래프 그려봐야 됩니다. 선생님처럼 이렇게 경우의 수를 다 따져봐야 돼요. 공식이 없습니다, 이거. (12번이) 좀 어렵고 13번 유형은 쉬워요.
자, 다 적으면 하자. 다 됐냐? 자, 풉니다. 이차 함수가 직선보다 아래쪽에 있어야 된대요. 자, 이 유형은 가치가 뭘까? 지금까지 푼 게 결국엔 2차 부등식이다 함수적인 그래프 아이디어를 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함수 그래프가 있는데 위에 있다, 아래에 있다를 언급하고 있어. 그럼 이건 정확하게 무슨 뜻인 거야? 그래프 문제가 아니라 위아래 대소관계에 비교하는 부등식으로서의 해석을 하여라 라는 건데 아래쪽에 있어야 된대요. 누가? 얘가. 얘가. 아래에 있다가 부등식에서 뭐였습니까? 작다였죠? 이렇게 바꾸는 거야. 푸는 건 뭘 풀면 돼? 얘가 얘보다 작다를 풀면 되는데 그거를 만족하는 범위가 다음과 같아. 지금 써있는 건 뭐라는 거야? 부등식의 해가 되는 것이. 어떻게 풀래? 정리해야죠. 자, 똑같습니다. 우리가 2차 부등식 푸는 아이디어는 오변에는 0밖에 없었어. x축. 얘도 넘겨버려서. 자, 그럼 어떻게 돼? 넘기면 플러스 4x, 마이너스 3x. 자, 초고차항에서의 음수 있으면 거슬린다. 음수를 좀 바꾸자. 좀 바뀌었지. 그랬더니 딱 이제 보이잖아. 작다가 아니라 크다야. 뭐보다는 작고 뭐보다는 크다라고 해가 나왔다는 얘기는 부등호 모양하고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죠. 그렇지? 그럼 이것의 해가 이거야. 그럼 질문. A랑 B를 그 다음에 무슨 수를 찾을래? 부등식의 해를 나타내는 이 숫자들이 다 정체가 뭐였어요? 아니 저번 시간부터 얘기했잖아. 뭐였어? 방정식의 해죠. 얘 저기 얘들아 여기 어려워. 저기 똑바로 차리고 해. 응? 똑바로 차리고 해야 돼. 여기부터가 위기야. 알았니? 다음 주부터 시험 때이긴 한데 교재는 어쨌거나 바이블은 나중에 할 거고 이 측은 다 할 거야. 어쨌든 간에 다음 주까지 해서. 응? 그래프 그리면서 아까 다 무슨 얘기했어? x축보다 밑에 그려지기 위한 범위는 알파와 베타 사이이다. 방정식의 아니면 부등식의 해를 다 이렇게 구했잖아. 뭐야 이게? x축하고 교점. 즉 절편이야? 중3 때나 그런 거지. 지금 뭐라고 불러야 돼? 교점에 x절편이니까 방정식의 해지 이 사람들은. 맞아? 저기에 있는 부등식의 해들이 다 방정식의 해야. 그래서 니들이 방정식 함수를 먼저 공부한 거야. 그 다음에 부등식이 나오는 이유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야. 방정식 함수 안 돼 있으면 부등식을 못 푸는 거야. 얘들이 괜히 어려워하는 게 아니야. 여러 가지 방정식 할 때 앞에 거 몰라서 어려웠나? 꼭 그렇진 않았거든. 연결되는 게 없진 않았으나 얘는 완전 긴밀하지. 오케이? 잘 새겨 들어야 돼. 방정식이 해야. 그럼 뭐 쓸래 그 다음에? 근계수 써야죠 이 사람들. 자, 두 분의 합은? 합공식. 두 분의 곱은? 이거죠. 자, B는 얼마? 마이너스. 자, 그러면 얼마야? 2. A는 5네요. 맞나? 자, 그래서 뭐 하는 거냐? 아, 곱하는 거구나? 곱하면 마이너스 1번이죠. 자, 정리하십시오. 쓸 건 거의 없다. 저기 있는 게 방정식 해라는 걸 아직도 인지를 못했다는 얘기는 니네가 지금 수업하면서 내용에 대한 숙지가 안 돼 있다는 거야. 저기 똑바로 차리고 해.
자, 다 적으면 53번. 똑같다. 그림으로 풀 거다. 2차 함수 그래프가 다음 직선보다 자, 항상 아래쪽이래요. 자, 그래프를 판단해 볼게. 이 녀석은 2차 함수인데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도 몰라. 그리고 2차 함수니까 당연히 0인 아니겠죠? 그럼 경우의 수가 어떻게 나눠져요?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 근데 그 녀석이 직선보다 무조건 아래에만 그려져야 된대. 그럼 둘 중에 아래로 볼록인 경우와 위로 볼록인 경우에서 봤을 때 항상 아래쪽에 그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래프가 둘 중에 뭘까요? 항상 아래쪽입니다. 자, 모르겠죠? 2차 함수 때 공부한 거 잘 보세요. 직선하고 2차 함수의 위치 관계는 몇 가지가 있었죠? 세 가지가 있었죠. 두 점에서 만나냐, 한 점에서 만나냐, 안 만나냐. 안 만나냐, 한 점에서 만나냐, 두 점에서 만나냐. 질문. 무조건 아래 그려지는 케이스 있어? 100% 확률로 밑에만 그려지는 케이스 있어? 없지. 그럼 제껴. 두 번째. 두 점에서 만날 때, 한 점에서 만날 때, 안 만날 때. 셋 중에 직선보다 위로 볼록 그래프가 무조건 아래에만 그려지는 케이스는? 하나. 밖에 없죠. 맞아요? 만나는 건 안 되잖아. 또 찾았네. 그래서 여기서 니네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뭐예요? 직선과 2차 함수의 위치 관계도 x축하고 위치 관계랑 똑같이 6가지 케이스밖에 없어. 근데 2차 함수 때 했어요. 2차 함수와 방정식 단원에서 니네 이거 했어요. 자, 그래서 6가지 위치 관계 중에서 이거 하나 찾아서 푼 거야. 얘는 안 되지. 자, 그럼 했어. 분석했다. 그럼 그 다음에 뭐 했어? 니네 앞에서 풀었던 거. 그래프의 모양을 판단했지. 즉 위로 볼록임을 알았으니까 A 값이 음수가 돼야 되고, 두 번째 교점이 있지 않습니다. 교점이 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를 써야 돼? 또 판별식. 얘는 제한된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판별식 쓰는 거야. 여기서 골 때리면 어떻게 나오겠냐? 제한된 범위로 버전으로 또 나오겠지. 그럼 걔도 그림으로 그려. 판별식 못 써요. 함부로,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써야 되죠. 정확하게. 자, 그럼 판별식 써보면 그 식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식을 안 썼네요. 생각해보니까. 자, 아래에 있다니까 부등호는 이렇게 되는 거겠죠? 적어야 되잖아. 자, 맞냐? 그러면 판별식은 어떻게 소화됐어? 이것도 좌변으로 넘겨서 우변은 0만 있어야 돼. 그래야 계산하기가 편리하단 말이야. 이거지? 맞죠? 짝수 판별식 됩니다. 여기 써놨구나.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자, 뭐 얼마야? 마이너스 2 플러스 2A구나. 가 뭐가 돼야 돼? 교점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다 잡아야 된다. 됐니? 자, 계산하면 마이너스 8부터 마이너스 2까지라고 나와요. 최종 답은 어떻게 써야 됩니까? 위의 조건하고 아래 조건 동시에 충족하는 거 찾아야 되겠죠? 공통범위입니다. 근데 요 범위 안에 이게 다 들어가죠. 자, 따라서 최종 공통범위는 이거예요. 자, 정수의 개수 물어봤어요. 뭐부터 들어가죠? 마이너스 7부터 마이너스 1까지 들어갑니다. 몇 개? 6개지? 아니 5개지? 응? 마이너스 2까지구나. 그러면 이렇게 되지. 5개지 그러면? 요거 푸는 것도 집중해야 돼. 자, 정리. 15번 유형 활용 문제야. 안 풀어줘. 내가 해와야지. 다음 끝까지 못하겠다. 자, 오늘은 무엇을 봐봐야겠습니다. 20번까지 할 수 있으라는 거였는데 20번. 최대 20번까지 해보고 싶은데 일단 보자. 연립부등식은 안 어려워서
저 특정 유형은 그냥 니네한테 맡길 거야. 연립 1차 부등식대랑 마찬가지로 공통범위 찾는 거라고 했죠? 맞아요? 연립 2차 부등식이면 풀이 어떻게 되겠어? 2차 부등식을 2개 풀어서 공통범위 찾는 게 핵심이야. 그게 다야. 근데. 연립 1차 부등식 때 이미 경험해봤죠? 공통범위 찾기. 계산은 2번 하게 될 거야. 왜? 식을 2개 풀어야 되니까. 그게 이제 16번 유형부터 시작입니다. 서서 들어도 돼요? 예? 서서? 울리냐? 서서 해. 좀 쉬는 시간 끝나면 잠을 깨는데 지금 더 자네 보면. 시간 안 돼. 수행평가에 쩔어있어. 자, 예를 들어 60번을 하나 얘기를 해볼게. 이거 1차 부등식 했을 때 기억나요? A는 B는 C꼴이죠? 식 어떻게 만들었죠? 첫 번째, 두 번째 식 짝지어서 식 하나 만들고 두 번째, 세 번째 식 짝지어서 식 하나 만들고 맞지? 그거를 쓰게 되면은 요거지. 이것과 이거 아니 뭐야 이거 2차 부등식이지? 2차 부등식 두 번 풀면 돼. 이게 다야. 기초는 이거예요. 기초. 내가 시간 관계상 좀 써줄게. 요거는 해봐. 이거 나와. 얘는 이거 나와. 공통범위 사는 거라 했잖아. 자, 공통범위 뭐 들어갑니까 그러면? 어디야? 이건 아니죠? 요거랑 여기 공통범위 어떻게 돼? 1이 안 들어가지? 여기 작다잖아. 작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자,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정수를 다 더해야 3개 맞나? 자, 그러면 다 더하면 마이너스 3이라고 나온다. 됐죠? 근데 기본적으로 공통범위 찾는 건 이런 거고 중간중간에 문제 보면은 식 하나가 절대값 부등식인 것도 있어요. 근데 이건 앞에서 1차 부등식 때 이미 했기 때문에 미리가 하셔야죠. 이제 이거는요. 빨리 주죠. 자, 다 적으면 다음 유형을 할 건데 자, 봅시다. 17번 유형이다. 해가 지워진 연립 2차 부등식. 자, 이거 해가 지워진 연립 1차 부등식 때 했었어. 해를 보고 식을 추정하는 거였거든. 자,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얘는 간단한 거 일단 이걸 한번 해보면 방금 한 것처럼 또 가지치기 해가지고 시간을 만들어야 되겠죠. 자, 뭐부터 풀어야 돼? 이거 먼저 풀고 맞니? 그 다음엔 요거 풀고 여기까지 괜찮지? 그래서 요걸 먼저 풀게 되면은 해가 이게 나와. 자, 이건 1차 부등식이죠. x제곱 없죠 여기. 그렇지? 자, 그럼 요거 풀게 되면은 자 3x가 되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공통범위를 구해봤더니 해가 뭐가 나왔다는 거야? 이게 나왔다는 거잖아. 합리적인 추정. 이게 출처가 어디 있을까요? 여기 딱 보이죠? 근데 이쪽엔 2분의 3이 있는데 여기는 2분의 어이? 뭐야? 아, 범위 물어본 거구나. 자, 그럼 이거랑 이거의 공통범위를 따져봤더니 이게 나왔다는 거잖아. 그럼 정황상 이거는 수직선에 그리면 작거나 같다니까 이렇게 그림 그려질 것이고 얘와 얘의 공통범위가 답이 이게 나왔다는 얘기는 이 범위 안에 반드시 얘가 들어가야 되겠죠. 괜찮은? 그러니까 해를 보고 추정하는 거라고 했잖아. 이런 느낌적인 느낌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지. 누가? 이 녀석. 그럼 이 포지션을 만족하기 위한 A의 범위를 구하래. 어떻게 하면 돼? 여기가 2분의 3이죠? 여기 빵꾸인데. 계수관계가 어떻게 돼야 돼? 일단 얘가 작아야 되겠지. 맞아?
질문. 만나도 돼? 돼, 안 돼? 둘이 만나도 되냐고 물었어요. 상관없지. 범위가 넓은 애가 색칠이고 범위가 좁은 애가 빵꾸야. 이때는 만나도 공통범위로서 지장이 없죠. 근데 뭐가 문제였어? 이거 2학년 거잖아. 이건 만나면 안 되지. 범위가 큰 애가 빵꾸일 때 만나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지금은 된다. 그래서 이거 풀면 돼. 자, 됐죠? 그러면 A의 범위 찾는 거였잖아. 자, 3만 곱하면 되겠네? 2분의 9? 몇 번? 5번이네. 5번. 야, 정리. 20번까지 가능하겠군. 유형 20번까지 숙제다. 3분만 일찍 보내줘. 노력해 볼게요. 셔틀. 근데 토요일 날도 12시에서 2시에요? 뭐가? 뭐가? 특강. 아까 월수금지기 한다 했잖아. 토요일도 포함이잖아요. 아, 어차피 토요일에 특강을 할 수 있으니까 굳이 할 거면은 평일에 하루 하고 주말에 하루 하자. 나의 의견과 많이 다르네. 난 주말에 조금만 하고 싶은데. 주말에 좀 쉬고 싶지 않니? 고민해 볼게. 그냥 요일을 바꿔서 하는 것도 난 싫어, 솔직히. 근데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이 안 돼가지고. 얘네 학원에 10시간 감동시키는 거 목적인데 12시부터 2시까지 특강하고 2시부터 6시까지 자습하고 6시부터 10시까지 수업 듣고 정확하게 6시 20분부터지. 중간에 밥 사 먹고 오고 그래도 되니까 스카 가서 공부하다가 영어 숙제하고 수학 숙제 덜한 거 하고 인강을 보든지 오늘 살아야 돼 이제 슬슬. 그래서 그걸 하고 싶은데 요일이 다르면 못하죠. 뭐 방법은 없는 건 아니에요. 4시간짜리 부르면 되지. 아이씨 또 가. 빨리 하자. 자 다음 18번 유형이다. 자 얘도 똑같아요. 봅시다. 일단 연립부등식이니까 해를 일단 구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뭐 갖고 할 거냐면 요거 갖고 한번 해보자. 동시에 만족시키는 정수 x값이 3분의 1에 자 이것도 유형상 똑같아요. 자 첫 번째 2차 부등식 풀어보면은 자 바로 합니다. 2하고 마이너스 2하고 1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이렇게 되네요. 두 번째 거 잘 봐야 돼. 야, 식 두 개가 있는데 해를 한쪽의 식을 구체적으로 구하지 못하면 공통범위가 어디인지를 구할 수 있겠어? 딱 떨어지게 구해야 돼. 심지어 해가 없다 또는 해가 모든 실수이다 이렇게라도 결과가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것조차 불가능한 식은 연립부등식에서 절대로 나오지 않아. 무조건 해를 구하게 되어 있다. 그럼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왜 얘기하냐면 두 번째 줄에 있는 식 보고 니네 전에 이거 방정식인가 함수할 때 나한테 이거 물어봤어. 인수분해 되죠? 돼? 안 돼? 돼요. 어떻게 하는데? 됐지? 돼? 안 돼? 안 되는 것 같지만 되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를 구할 수 있게 나온단 말이야. 문자에 쓰니까 인수분해 안 되는데 공통범위 어떻게 구해요? 이딴 얘기하고 앉아 있으면 또 알겠냐? 그러면 A하고 1이잖아. 자, 근데 또 문제가 생겼지. 작다 방향이니까 작은 값과 큰 값 사이가 돼야 되잖아요. 맞아? 근데 누가 작은지 알아 몰라? 현재는 모르지. 근데 거기 정수 x값이 3밖에 안 들어간대. 공통범위에 정수가 3밖에 안 들어간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추정해야 돼. 잘 봐. 얘는 명확하게 그릴 수 있죠. 마이너스 2. 얘는 두 가지 중에 하나지. A가 작다면 이거일 것이고 1이 작다면 이거겠지.
둘 중에 어떤 걸 배치해야 딱 겹치는 부분에 정수가 3 하나 들어갈까? 얘는 안 되죠. 1이면 여기 어딘가에 1이 있을 거 아니야. 공통범위가 생겼다고 했을 때 이쪽에 공통범위가 못 생기지. 이쪽으로 여기 생길 거 아니야. 그럼 공통범위는 이쪽 땅에 생기는데 정수가 3이 들어갈 수 있어?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제끼는 거야. 얘는 가능하겠죠. 자, 1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가니까 이런 느낌적인 느낌으로 되고 나서 그 사이에 공통범위가 요 정도인데 여기에 어딘가 3이 들어갔다는 얘기야. 짜맞추기 한 거야, 마치. 어려운 거 아니다. 연립부등식 난이도가 기본적으로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 A 범위 찾는 거네. 어떻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중2 부등식이죠. A는 3이 되면 안 되죠. 3보다 커야죠. 빵꾸니까 3에 걸터 있으면 정수가 안 들어가잖아. 3보다 커야 돼. 4는 돼도 되죠. 어차피 범위 안에 4가 들어가는 거야, 안 들어가는 거야? 안 들어가는 거야. 이거야. 자, 몇 번? 3번 나왔습니다. 정리. 얘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해를 보고 추정하는 문제였다. 19번 유형은 식세우기니까 또 난 안 해준다. 연립부등식이니까 식 2개 세워야 되겠죠? 자, 20번 유형하면 끝납니다. 저랑 5분 전에 갈 수 있겠군. 아니, 잠깐만, 이거 개 쉬운 건데? 바로 합시다. 이거 쉽네. 뒤에 유형 남은 거 3개는 토요일 날 할 거야. 이거 한 30분 정도 걸리지 않을까? 23번을 왜 여기다 넣은 거야? 이거 고차방정식인데. 물론 이제 식세우다 보면 2차 부등식이 나오니까 여기다가 넣은 거 같긴 한데 순서상 안 맞아. 이거 바이블에서 풀어봤어요, 비슷한 거. 기억나니? 이거 단원평가 시험 문제도 있지 않나요? 서로 다른 두 실근과 서로 다른 두 어간을 갖기 위한 조건. 그거예요. 자, 보자. 유형 20번이에요. 이거는 중3 내용이죠. 서로 다른 두 실근은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중근이면 0이다. 근이 없으면 0보다 작다. 맞지? 근데 왜 여기 나왔을까? 그것만 이해하면 돼. 심지어 다 2차 방정식이지. 자, 아무래도 최고차항의 개수에 문자가 있는 게 조금 더 재밌죠? 거기 문자가 또 있네. 자, 방정식 기준으로 최고차항의 개수에 문자가 있으면 어떤 조건으로 풀었죠? 0이다, 아니다. 나눠서 풀었다. 질문. 이 문제는 0일 수 있나요? K 값이? 불가능하죠? K가 0이면 2차 방정식이 아니잖아. 맞나? 그래서 K가 0이다는 쓰면 안 되고 따라서 뭐를 체크해야 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0이 아니다를 먼저 체크를 하고 두 번째로 이제 뭐를 하는 거다? 실근을 갖도록이니까 판별식을 써야 되는 거지. 짝수 판별식은 안 되고 A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죠. 자, 근데 2차 방정식 앞에서 공부했던 단원에서도 판별식 쓰는 문제가 당연히 있었는데 왜 생뚱맞게 2차 부등식에서 또 나왔느냐? 앞에서 공부했던 2차 방정식 때는 중근 갖는 문제밖에 안 나왔어요. 이유는 뭐냐면 지금 봐봐. 실근을 가지려면 판별식의 부호가 어떻게 돼요? 서로 다른 두 실근? 중근 이거지. 근데 정규에 보면 2차 부등식이죠. 그래서 앞에서 공부했던 문제들은 다 식이 어땠냐면 중근 갖는 문제가 나왔거나 그럼 는 0이잖아. 그럼 2차 방정식이니까 풀이할 수 있었어 없었어? 그때 당시 가능하지.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2차항이 날라가게끔 나왔어요. 그럼 무슨 부등식이야? 1차 부등식이지. 그렇게 나눠져 있었어. 근데 지금은 순수 2차 부등식. 그렇게 됐다라는 것만 이해하면 돼. 알겠죠? 왜 생뚱맞게 여기서 이게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고 전개해서 풀면 되겠지. 이거 풀면은 이렇게 됩니다. 답은요? 이거예요. 위에 노란색 조건 체크해야지. 0은 된다 안 된다? 그럼 여기 0 빼야 돼. 맞지? 0 들어가잖아.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이런 표기 없다 했죠? 0을 빼야 되기 때문에 K값 0 기준으로 범위가 두 군데로 나눠져요. 개기천체만 이렇게 표기하도록 되어 있어. 방정식과 다르게 부등식은 이렇게 써. 방정식은 어떻게 했어요? x는 뭐가 아닌 모든 실수 막 이런 식으로 했잖아. 오케이? 얘는 그런 게 없더라고. 그렇게 풀어서 써야 돼.